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달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는데요.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숙 전남 서부보훈지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국의 보훈지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의 보훈지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 소속 산하기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삶을 보살피는 각종 보상과 복지 지원,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보훈 기념행사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는 보훈 정책을 만들고 저희 보훈지청은 그 정책에 기반해서 보훈가족 중심, 현장 중심의 든든한 보훈을 직접 실천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지방청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총 21개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또 보훈처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10개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호남권에는요, 광주지방보훈청이 있고, 그리고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전북 동부, 전북 서부 4개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무효지하고 임실 호국원이 또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전남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시, 영암, 무안, 한평, 영광, 진도, 신안군 총 7개 시군을 관할하고요. 그리고 약 10,000여 명의 보훈가족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 보훈 가족 중심 또 현장 중심의 든든한 보훈을 직접 실천하는 최일선의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어떤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예우와 지원이 있는데요. 그럼 국가유공자의 종류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독립유공자, 그리고 6.25 전쟁 같은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전몰, 장병 등 나라를 지킨 호국유공자, 그리고 4.19 민주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민주유공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을 하는데 그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해서 지원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매월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이 있고요. 특별 분양 등 무주택자 지원, 주택 지원과 장기 저리의 생업 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또 취업 지원, 그리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 지원도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장기 요양 서비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한테는 보훈 섬김이를 통한 재가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요. 원거리 보훈가족에게는 또 이동 보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드림으로써 마지막 예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은 공헌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호국 보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국가가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6월은 이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6월은 우선 현충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또 6.29 연평해전이 발생했던 달이기도 하죠.
이처럼 위기에 이제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것인데요. 6월 1일에서부터 10일은 추모의 기간이고요. 11일부터 20일은 감사의 기간, 또 21일부터 30일은 화합과 단결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각종 호국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일, 6.25 전쟁일, 또 제2연평해전 등 참 기억해야 할 날들이 참 많은데요. 이 기념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듣고 싶습니다. 네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렇게 특별히 정해두고 그 보훈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우선 6월에는 현충일이 있는데 그 현충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제사 지내는 가장 좋은 날을 1년 24절기 중에 9번째는 망종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충일을 지정한 1956년도에 그 망종일이 6월 6일이었다고 하네요. 이때를 고려해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6.25 전쟁에서 그 전몰하신 전몰 군경에 대한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과 이훈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월 6일 현충일 다음에는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70주년인데요. 70년 전 그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등 국민의 이제 안보 의식을 높여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념일이고요. 또 6월의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 2002년도 6.29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도발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서해 수호를 하다가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해서 3월 넷째 주 금요일 올해가 3월 27일이었습니다. 제5회 이제 그 서해 수호 날을 치렀는데요. 그렇게 이제 6월에는 각종 그렇게 이제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6월의 국가기념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70주년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각 시군별로 사실은 개최되는 6.25 그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취소되거나 뭐 축소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전남 서부보훈지청에서는 그래도 6.25 전쟁의 의미를 또 알리고 그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25 참전 유공자와 그 자녀 또 손자녀 등 3대가 함께하는 즉 과거, 현재, 미래 3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6.25 전쟁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무관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KBS 지역 방송과 유튜브 나라사랑 TV를 통해서 방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7월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해서 6.25 전쟁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생활용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그 각종 각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국가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 이문품 전달이 있겠고요. 또 생존하신 6.25 참전 유공자 분들에게는 감사은하, 특별히 감사은하 메달을 제작해서 전수하고 또 모셔서 1호연을
해드리는 등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됐지만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6.25 전쟁 참전국들의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70년 전 6.25 한국 전쟁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머나먼 낯선 나라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때 총 22개 유엔 연합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 등 전투 지원국도 있었고요. 그 인도 등에서는 의료 지원국. 그래서 그 22개 국에서 파견된 병사가 약 19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사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그 4만 5천여 명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1일 날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국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유엔 참전 용사 재방한 행사와 또 현지 위로 감사 행사를 개최해서 유엔 참전 국가와의 이제 우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 11월 11일 11시에는 참전국 모두가 참여하는 1분 묵념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산을 향하여 돈투어드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그 모든 참전국이 참여하고 있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있는 유엔 묘지는 우리 한국 정부가 유엔에 이제 그 기증하고 또 유엔에서 관리하는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런데 그 지난 5월 아까 말씀하셨던 마스크 100만 장 지원은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참전해 주신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마스크를 전달한 거죠. 이게 이제 7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다가와서 세계가 참 놀라워했죠.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그 참전국 간의 미래 협력 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 공유를 위해서 참전 유가족 약 650명을 초청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달하고 참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6.25 전쟁을 이겨낸 것에는 이 참전국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될 것이었던 만큼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남 소부보훈지청에서 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제각각이던 국가유공자 명패가 있습니다. 각 대개 이제 문패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각각이던 명패를 좀 품격도 있고 그 디자인도 좋게 이제 제작을 해서 약 40만 명의 국가유공자 대개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전국에 18만여 명에 대한 호국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명패를 달아드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전남 서부보훈지청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이문 등 각종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국가 보훈 명예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 보훈 명예 드림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 전남 서부보훈지청 국가 보훈 명예 드림팀은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보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학생, 군인, 경찰 등 우리 다 같이 이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기억과 감사, 존경 등 우리 국가 보훈처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성한 팀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국토 최선암단인 가거도에서 출범 행사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번 출범식은 단순히 이제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상의 속에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보훈 문화의 확산을 더 의미를 더 높이고자 이제 보훈 가족과 그리고 가거도 거주하는 현지 주민에게 전기 가스 안전 점검 그리고 좀 고장난 그 기기 교체 그리고 휴대용 수화기도 지급을 했고요. 특히 가거도 초등학생들을 모두 이제 그 초청해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거도 그 초등학교에 있는 급식 시설, 전기 뭐 이런 것도 다 점검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도 병행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훈 명예 드림팀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과 모레 이제 흑산도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 국가 보훈 명예 드림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혹시 이제 국가 유공자 댁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전남 서부보훈지청으로 연락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이 국가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점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전남에는 약 3만 6천여 명 정도의 국가 유공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남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호남은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항일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성에 있는 기사면 의병장, 그리고 한평의 신남일 의병장, 그리고 강산의 김태원 의병장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의 활동이 있었던 곳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남은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였습니다. 1929년 11월 나주와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뒤로 5개월을 넘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전국에 이제 약 5만 4천여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그 학생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강주에서 그 국가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은 역사적 고비마다 불의에 항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온 호국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전남은 이 호국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 유공자에게 대해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늘 하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순국선열과 국가 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년 내내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되겠지만 6월 그래도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 한 달만큼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웃에 이제 있을 보훈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해보는 그런 뜻깊은 한 달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6월 한 달만이라도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